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20화 공심일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편집 유찬종 그러자 고려조정안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끄러워졌다. 어불성설입니다. 몽고에게 100여 년 동안 빼앗겼던 우리 땅을 되찾은 건 선왕이신 공민왕이셨습니다. 지하에 누워 계신 대왕께서 그 소식을 안다면 벌떡 일어나 호통치실 일입니다. 명나라가 뭘 믿고 허세를 부리는지 알 수 없지만 저들에게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명은 이제야 중원의 일부를 차지한 신흥국입니다. 무력 행사를 하겠다면 우리 또한 무력으로 맞서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리란 걸 예감하시고 두 분의 명장을 시중과 수시중으로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쪽은 지금까지 수구파로서 조정의 기득권을 행사해온 친원파 대신들이었다. 그러나 반대하는 대신들도 만만치 않았다. 명나라 정도는 무력으로 맞서도 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어디에 근거하여 그런 헛된 자신감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내치뿐이 아닙니다. 내치 못지않게 외치도 중요합니다. 외치는 인접국가와의 국교를 말함입니다. 우리 조정의 국교력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원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 신흥국인 명나라의 사신을 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교사절 살해 사건은 전쟁도 불사할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예 당사국이 설마 전쟁 불사 운운하고 나올 것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지도 못한 거지요. 사건 나고 말썽 생기면 적당히 덮으면 될 걸로 안 겁니다. 그것은 후에 전쟁 못지않은 후폭풍이 일어나리라는 걸 시지도해한 것입니다. 과연 적당히 덮어서 당사국이 잠잠해졌습니까? 천만만만입니다.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차지하겠다는 선언은 바로 사신 살해에 대한 복수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교술이 노련한 인재를 뽑아 명을 새치어로 설복하여 야망을 포기하게 만드십시오. 역대 중원을 차지한 나라를 보십시오. 요동 땅 이동 지역은 오랑캐 땅이라 하여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그것도 쓸모없는 극동의 오랑캐 땅을 자국 영토화해서 계속 지배하겠다고요? 따지고 보면 영구히 지배할 생각은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저 협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측은 젊은 대신들이었다. 젊은 세대는 성리학을 배우고 익혀와 실용적인 학문을 한 사류들이었다. 이들은 지금에 와서 역사의 축은 대륙에서 일어난 명나라로 기울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친명 쪽에 섰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득권을 누려온 수구 노장파들을 비난했다. 이미 다 썩은 동아줄인데도 아직도 든든한 생명줄로 여기며 거기 매달려 원제국에 연연해 오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동아줄이 이제는 썩어서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련이 남아 그 줄을 놓지 못하고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역시 조정 중신들 중에는 친원파 수구 대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 자기들의 주장으로 국론을 정했다. 최시중께서는 원나라의 사신을 급파하시어 명나라의 헛된 야욕을 꺾는데 양국이 합력하여 만일에 대비하자 하시고만에 하나 명나라가 동병하면 즉시 원병을 보내달라 하시는 게 해결책인 줄 압니다. 시중인 최영이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국론을 정하긴 했지만 조정은 더 시끄러웠다. 하지만 최영은 반대파들의 의견을 누르고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갔다.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만일에 대비한 원병을 보내줄 것을 청원하며 대비책을 세워나갔다. 며칠 후 문화성에서 내려온 지시서를 본 유창은 깜짝 놀랐다. 백관의 봉급을 전체적으로 일하를 깎고 전국의 사전은 조세 이외 반조를 더 거두어 군량으로 비축하란 명령서였던 것이다. 그 명령이야말로 전쟁 준비령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책임자는 참지정사 종이품 박정훈이었다. 그는 의랑 유창을 불러 실무진을 만들라고 했다. 이틀 동안 머리를 써서 실무진을 구성했다. 내려온 과업이 실행하기 불가한 것들입니다. 우선 먼저 경양각처의 관리들 봉급을 원래 받는 본봉에서 일할 삭감하라니요.
안 그래도 지난 10년째 단 한 푼도 올려주지 않아 노릇꼬리보다 적은 봉급이라고들 불평들인데 일화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일화를 삭감해서 국고에 집어넣어 저축해 놓으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전국의 사전은 조세 이외에 절반을 더 거두어 군량미로 비축하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 사는 게 아닙니다. 벌써 3년 동안 한재가 들어 흉년에 모두 고생하는데 반조를 더 거두라 하면 거둘 양식이 있을까요? 유창의 비감한 말이 끝나자 참지정사 박정훈이 화를 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일하는 관리가 지금 그게 할 소린가? 이건 사사로운 관청의 지시가 아니고 상감께서 내린 어명이란 걸 명심하게 관리들의 녹봉을 깎고 사전의 조세를 지금보다 절반을 더 올려 받아들이라는 것은 전쟁에 준하는 비상시국이 되었단 말 아닌가? 거기에 옳고 그름이 어딨는가? 당장 실시하게. 박정훈은 엄중하게 다 잡았다. 유창은 하루 일을 끝내고 퇴청하면서 권근을 만나러 갔다. 어서 오시오. 급히 상론할 일이 있어 왔네. 뭐요? 우리 호조에 긴급 명령이 내려왔는데 왜 그런 명령이 내려온 것인지 알 수 없어 자넨 혹시 아는 게 없나 해서 왔지. 유창은 전 관리들의 녹봉을 1알씩 깎고 사전의 조세를 절반 더 올려받아 군량미를 비축하도록 하라는 명령 내용을 설명했다. 왜 그러지? 전쟁 불사로 국론을 정했다는 소리군. 철령 이북 지역을 내놓으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계속 그렇게 나오면 우린 명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렇지. 친원파의 수교이신 최영이 이겼구먼. 나라꼴이 말이 아니구먼. 3년 동안 내리 흉년만 들어서 백성들은 초근목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데 뭐가 있어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저러나 창영이 걱정이요. 왜? 퇴청도 못하고 계속 일에 매달려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20화 끝. 다음 제21화에서 계속됩니다.